영국 BBC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충격적인 반응이 추가로 포착되었다고 밝혀 전 세계적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안드리이 예비토 키이우주 경찰청장은 러시아군 점령 시기 동안 부차에서 죽음을 맞이한 민간인 1천여 명 중 650명이 격이나 파편에 맞아 숨진 것이 아닌 러시아군 폭탄의 희생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장소 중에는 어린이 캠프장 캠프 레디언트도 존재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비토 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전쟁 진행 방식에 있어 선을 넘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긴커녕 민간인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러시아군의 행각을 보다 못한 나토 회원국과 세계 각지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수많은 무기를 공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블린과 스팅어의 실전 활약상은 이미 유명한데요. 그런데 최근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이 쏜 수수께끼의 로켓포 한 방에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시아군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T-90M을 폭발시킨 로켓포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2,80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2천만 원짜리 로켓포로 63억짜리 탱크를 골로 보내냐?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20초짜리 영상을 공개하며 유언비어일 것만 같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러시아 전역이 술렁이는 상황.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러시아 탱크 3대에서 4대가 이동하는 모습에 이어 탱크 한 대가 어딘가에서 날아온 미사일에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탱크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시커먼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로켓포 한 방의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탱크는 우리 돈으로 63억에 달하는 몸값의 T-90M. 4월 말에 하르키우 방면에서부터 투입된 러시아의 최신 주력 전차입니다. 최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춰 포탄의 정확도와 발사 속도가 높고 방해 전파로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방해하는 기술도 장착돼 있다고 러시아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일부 차량은 하드킬 아레나 M까지 달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왔는데 정작 영상 속 T-90M엔 능방조차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방 개발은 당연히 완료됐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달지 못했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전차들 T-72와 T-80 그리고 T-90M까지 격파되자 러시아군은 사기가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역시 러시아의 400만 파운드짜리 탱크가 18,000 파운드 포 한 방에 폭발했다고 전하며 몸값 차이가 굉장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3세대 최신 주력 전차를 격파한 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로켓포의 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스웨덴 사브사의 걸작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입니다. 생산사는 사브의 계열사인 사브 보포스 다이나믹스이며 무기의 명칭은 스웨덴 국왕 칼 10세 구스타프의 이름에서 유래된 칼 구스타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스웨덴,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체코, 우크라이나 등이 있는데요. 얼마 전 캐나다가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 100대 및 탄약 2,000발, 군사 장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고 앞서 나온 바와 같이 실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스펙을 잠시 보겠습니다. 전장 1130mm, 중량 14.2kg, 구경 83mm, 분당 6발의 포탄을 발사. 유효 사거리는 고정 목표물에 대해서는 750m 정도이며 최대 사거리는 1065m.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대표적인 활약상을 선보인 칼 구스타프는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꽤나 보편적인 무기입니다. 70여 년 동안 전 세계 국가에서 애용한 칼 구스타프는 초기 모델 M1을 포함 4번의 대대적인 개량을 거쳤는데요. 현재는 인체공학적으로 개량되었으며 칼 구스타프 M4부터는 강철 대신 티타늄과 탄소 섬유를 사용해 편리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무게 또한 7kg 미만이며 휴대하기 간편하고 지능형 조준경을 채택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우리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대대급 직사화기인 KM67 90mm 무반동총의 경우 무게가 17kg, 길이는 1.35m로 칼 구스타프와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나마 독일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운용 중인 판저 파우스트의 경우 일회용 M72 로켓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칼 구스타프가 RPG-7 판저 파우스트와 다른 점은 추진기관이 로켓이 아닌 무반동 강선포라는 것입니다. 3발만 쏘면 수명을 다하는 판저 파우스트 3 로켓과 달리 칼 구스타프는
1000발 이상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무기인 만큼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많이 나온 상태이며 포탄 종류도 수십 가지나 됩니다. 이처럼 임무에 특화된 포탄을 사용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인 칼 구스타프는 대전차뿐만 아니라 적진지 파괴, 대인살상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는 미 해병대의 전력구조 개편 계획인 포스 디자인 2030 일환으로 전 분대급에 일정이 보급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천하의 미국도 관심 있게 채용했을 만큼 칼 구스타프 같은 대구경 직사화기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들여오지 않았지만 만약 특전사의 칼 구스타프가 채용될 경우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나왔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탄이 많은 만큼 대전차 임무 외에 적진지 공격, 조명탄, 연막탄을 사용 가능하니 특수작전에서 화력 지원과 퇴출의 탁월성을 보일 것이 분명하죠. 칼 구스타프의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백파이어가 은근히 거세기 때문에 실내 발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RPG-7이나 AT-4, M72 같은 일회용 대전차 화기 혹은 경량형보다 포 자체의 중량이 무거운 편입니다. 구경이 83mm에 불과해 관통력이 약하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소형 유도 미사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는 다시 말해 무유도에다 대전차 능력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칼 구스타프의 확장성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칼 구스타프에서 발사할 수 있는 포발사 미사일, 울트라 라이트 미사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 2km까지 정밀 타격을 보장합니다. 관통력의 경우 실전에서 증명되었긴 하지만 그 내막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83mm보다 직경이 더 큰 135mm HEAT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판저 파우스트의 히트탄이 110mm죠. FFV 597의 경우 기존 83mm 히트탄보다 탄두 무게의 3배인 9.5kg입니다. 이 정도면 북한 전차는 고사하고 3.5세대 전차 상대로도 끄떡없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증명되었으며 실전에서도 그 위력을 보여주었죠. 한국에서는 2009년에 라이센스 도입을 시도했다가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정을 아는 직사화기 소대 간부 및 병사들은 무척 아쉬워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나온 것처럼 현용 한국군이 사용하는 M67 90mm 무반동 총이 17kg에 달하는 무거운 쇳덩어리이다 보니 이것을 대신할 경량형 휴대용 무반동 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블린이나 현궁 등 화력과 유효 사거리가 출중한 고가의 일회용 대전차 무기가 존재하지만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탄종으로 지속 사격을 제공하는 무기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독군이 대전차전에는 판처 파우스트 3를 사용하고 그 외에 용도로 칼 구스타프를 애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북한이 저렴하고 위력이 센 RPG-7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칼 구스타프와 유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3mm 칼 구스타프로 소대급 대전차 화기를 모두 대체한 다음 부대 특성에 따라 탄 공급을 달리하여 임무 특화하는 게 어떠냐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칼 구스타프를 단순히 대전차용 화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구경 직사화기는 대전차용보다는 참호나 벙커 등을 격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전을 치러보니 최근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원거리에서 건물에 엄폐한 채 저격이나 대구경 기관포를 사용하는 적의 경우 소총은 거의 무용지물이고 유탄 발사기 같은 건 사거리가 제대로 닿지 않으니 마땅한 공격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블린 같은 대전차 무기를 참호나 벙커를 격파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은 국가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 구스타프 같은 대구경 직사화기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해진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단거리 로켓으로 불리는 차기 보병용 대전차 로켓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보병용 대전차 로켓인 창급 부대는 중대 단위 이하에서 1인이 들고 사용 가능한 무유도 로켓 무기입니다. 현국 미사일, 토욱,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유도 기능은 없고 사거리도 수백 미터에 불과하지만 대전차 미사일보다 작고 가벼워서 보병부대와 특수전 부대가 전차를 급작스럽게 만날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비록 개발 과정에서 몇 번의 차질을 겪긴 했으나 빠르면 2020년대 초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다면 세계 베스트셀러인 미군이 사용하는 스웨덴 사브사의
AT4를 압도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력은 세계 9위로 세계 최정상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 중인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강국, 문화강국 등 수많은 강국 타이틀을 쟁취해낸 우리나라가 방위강국으로도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